제가 많이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집안에 있는 이런 돌반지, 거북이, 행운의 열쇠 이런 거 계속 집에 방치해 두시면 계속 분석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손해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다음에는 제가 소비자분들이 금은방을 가는 이유가 금과 제품을 사러 가는 이유도 있겠지만 금과 제품을 팔러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번에는 뭐냐면은, 자, 소비자분들이 금은방을 갈 때 내 금을 팔 때 주의할 점과 꿀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니까 귀 기울여 주십시오. 자,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보통 이런 팔찌가 있는데 뭐 우리 아버지가 물려준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내가 옛날에 사고 있던 그런 팔찌가 있어요. 이 팔찌를 어디서 구입했던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내가 팔러 가는 거니까 팔러 갔을 때 이 순금이 몇 돈짜리인지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뭐 보증서를 통해서 안든지 아니면 제가 평상시에 몇 돈인지 알아야 돼요. 자, 이게 보통 10돈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차고 있던 이 팔찌가 10돈짜리 순금 팔찌예요. 그러면 우리는 10돈짜리 순금 팔찌를 내가 차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금을 팔러 갈 때 순금 10돈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마치 그 금방 주인한테 저기요, 순금 10돈인데 팔면 얼마예요? 순금 요즘에 얼마예요? 얼마입니다. 그러면 내가 계산하면 안 돼요. 자, 지금 순금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10돈이면 지금 판매가만 해도 거의 제 생각에는 42만원 한 돈에. 그러면 10돈이면 420만원이나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18K가 있는 걸 까맣게 잊고, 저 이거 순금 10돈인데 매입가가 얼마예요? 예, 10돈이면 420입니다. 사장님 420 주세요. 내가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금방 주인이에요. 갈등 생기죠. 네. 여기 18K가 있어. 이것만 해도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거의 28만원, 3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소비자가 와서 자기가 얘기해갖고 420만원만 달라고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420만원 주면 끝.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항상 요거 기억하세요. 요거 18K 장식. 자, 그러면 요게 보통 몇 돈 정도 되냐면은 한 0.5에서 0.6 정도 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 시세를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순금 시세 42만원이라고 쳐도, 순금 시세 42만원이라고 치더라도 0.5만 잡을게요. 그냥 편안하게 0.5 17만 3천원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달아볼까요? 이게 15돈이네. 그래, 같이 하자. 자, 보시면은 지금은 여기 15돈이네요. 5이에요. 18K 장식. 자, 0.5이면은 지금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죠. 한 16만원 돈. 너무 작 15만원 정도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나는 팔찌를 한번 팔면서 15만원을 손해본 거예요. 아깝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금을 팔러 갈 때는 목걸이,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목걸이.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는 붕어 장식이라고 하는데 요 부분이 18K예요. 요것도 거의 7만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내가 목걸이 차고 있다가 딱 보면서 사장님 지금 매입 얼마예요? 예, 42만원입니다. 이거 10돈이니까 420 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 자, 요 18K 장식을 까먹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오바해서 먼저 미리 계산해서 돈을 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사장님 여기 보시면은 10돈짜리 목걸이인데 거기 18K 장식도 있으니까 따로 계산해 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니까요. 내 목걸이나 팔찌나 이렇게 팔 때는 항상 이렇게 18K 장식 값도 받아야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금을 팔러 갔는데 이해 못하는 단어를 쓰면서 돈이 차감된다는 말을 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팔찌를 제가 팔러 갔는데 분석료라는 걸로 이 금액을 빼는 경우가 있어요. 자, 보시면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 순금 분석료라는 게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반지 메달은 얼마, 열쇠 동물은 얼마, 뭐 골프공, 핸드폰 줄은 얼마, 그다음에 무검, 요거 아까 중요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12,000원씩 빠져요. 요게 돈당 빠지는 거예요. 요게 지금 저희 금 연합회에서 요 정도로 금액을 빠진다고 해서 요거는 전국 금은방에서 공통적으로 쓰이는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정확하게 각 금은방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한번 유념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거보다, 물론 금은방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럼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제품마다 다르니까. 자, 보시면 뭐 5,000원, 6,000원 받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뭐 7,000원, 10,000원, 12,000원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분석료가 예를 들어서 15,000원, 2만원 정도로 크게 붙는다면은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유념해 주시고요. 어딜 갔는데 분석료로 해갖고 2만원을 뺀다네?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분석료가 왜 생기느냐? 보면 저희가 제품을 만들 때 이게 그냥 순금으로 만드는데 여기에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땜이 들어가거든요. 자, 보시면 이런데
요런 데에서 댐이 들어가요. 모양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미세하게 여기를 고정하고 늘리고 접합하는데 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을 녹이게 되면은 순도가 아주 0점 몇몇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그 줄어드는 가격을 이렇게 환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을 녹였더니 돈당 4,000원이 빠지더라 해서 이 금액을 받는 겁니다. 이건 정당화하는 거니까 왜 딴 데는 뭐 안 받는데 왜 여기서 받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이 분송료는 전국 어디든지 이 분송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념해 주시면 되고요. 과도하게 분송료를 받는 곳이 있으면은 그건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 보시면은요, 자 거북이가 있어. 우리 아버지 올해 사시라고 거북이 선물을 해줬는데 이걸 팔고 싶어요. 그럼 봐봐요. 동물 돈당 5,000원 빠지죠. 자,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집에 마고자 단추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태극마크라고 찍어지거든요. 보통 제품들에는 다 태극마크와 검자를 찍어줘요. 보면 여기 이렇게 찍어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옛날 금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기준을 삼는 게 보통 20년입니다. 20년 전에는 이렇게 거민을 잘 찍어줘야 하는 개념이 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민 마크가 없는 경우, 아무 표시가 없는 게 바로 무검이에요. 보통 20년에서 30년 전의 금들은 이 거민 마크가 없어요. 그래서 돈당 무려 12,000원이나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분송료가 있구나. 그러면 그날 골드바하고 실버바는 분송료가 없습니다. 이 분송료가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반지가 뭐예요? 반지. 우리 많이들 보는 이 돌반지예요. 돌반지. 이런 돌반지. 이런 돌반지들은 분송료가 가장 저렴합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이거 옛날에 이 분송료가 1,00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4,000원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러지? 그전에는 1,000원 받았는데 왜 자꾸 왜 분송료를 올려? 금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분송료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집안에 있는 이런 돌반지, 거북이, 행운의 열쇠 이런 거 계속 집에 방치해 두시면 계속 분송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손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집안에 있는 금은 이런 쪼가리들 그냥 보관하고 있어요. 그냥 보관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안 할 것이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골드바로 바꿔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왜 그럴까요? 자, 분송료가 금값이 계속 오르니까 분송료가 올라가니까요. 이렇게 놔두면 계속 1,000원, 2,000원, 3,000원, 5,000원, 만원 손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차피 이렇게 빼두지 마시고 얼른 와갖고 분송료가 쌓일 때 와서 이 골드바로 바꿔놓으면은 금값이 한 돈에 100만원 되더라도 그냥 그 시세에 아무것도 분송료 내지 않고 팔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금값이 100만원 되더라도 분송료는 만원, 2만원이 되면은 10돈이면 20만원 손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현명하신 분들은 집안에 있는 이 제품들을 골드바로 바꿔 놓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얼마? 자, 다음에는 제가 치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치과에 가시면은 이 어금니 같은 경우에 치금, 그러니까 금을 해가지고 만드는 것을 갖다가 치아를 발치할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분들은 요즘엔 그래도 많이 홍보가 돼가지고 그 치금을 받아오시는 분이 많은데 또 아직까지도 그 치금을 못 받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저희가 치금을 굉장히 많이 오는데 지금 보시면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이 어금니죠. 근데 이걸 갖다가 치과에 가면은 제 치금을 돌려주세요 라고 하면 무조건 100% 돌려줍니다. 근데 본인이 이 치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시면요, 치과에서 그걸 갖다가 폐기물이라고 해서 그냥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꼭 받아오시기 바라고요. 이 치금도 무시 못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정도 크기의 치금이 있는데 요것도 지금 7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요구해서 받아오면 되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것은 꼭 받아갖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치금을 치과에 가서 꼭 받아오시는 것을 강조드리고요. 자, 치과에서 치금을 받아왔어요. 그러시면은 요게 지금 이런 게 치금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깨끗하죠. 그 금은방에 이걸 팔러 갈 때는요, 이게 이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가 붙어 있는 게 잠깐만요. 있나 여기? 여기 조금 있나 봐요. 자, 보세요. 지금 치금이죠. 여기 이가 붙어 있죠. 이렇게 가져가면은 금은방에서 안 사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치아를 망치로 두들기든지 해서 이거를 제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해서 갖다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치아가 달린 데로 가면 절대 사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치아가 달린 걸로 하면은 파는 사람이 손해입니다. 정확한 금 중량을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치아를 제거해서 가져가셔야지 제값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왜 뭐 버스 정류장 같은데 구두 수선하는데 이런 데 보면은 금리빨 매입, 금리빨 삽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금은방들 있잖아요.
금은방에서 가서 파시는 게 제값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구두방이라든지 복권 판매한다라든지 이런 데서 금리빨 삽니다라는 팻말 들고 가시면은 생각보다 덜 받기 때문에 가까운 금은방에서 파시는 게 좋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치아가 있는 것은 때려서 이렇게 깨끗하게 해서 가져가시는 게 더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치금이 치아가 있으면요 중량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손해니까요. 이걸 제거해서 가져가시는 게 꿀팁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국내 최초로 제가 하나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사실 치금을 많이 모아서 치금이 있잖아요. 이걸 불에다 다 녹이는 거예요. 불에 녹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치금을 녹인 거예요. 은 같죠? 은. 자, 99%의 때 색깔이 이래요. 근데 치아를 녹인, 치금을 녹인 것은 이렇게 허옇습니다. 그러면 성분이 어느 정도 될까요? 보통 35%에서 40%가 금이 포함된 겁니다. 신기하죠? 이게 순금이고 이건 치금을 녹인 색깔입니다. 허옇잖아요. 이렇게 짙을수록 순도가 높은 거거든요. 이런 것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